이 책은요, 제가 정말 학교 돌아다니면서 본 클래스룸 중에 없는 클래스룸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멜리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제 방학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학교로 아이들이 돌아갈 날도 머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여름이 훌쩍 가버리기도 했어요. 이제 바람이 좀 차가워지면서 솔솔. 근데 이 가을이 저는 사실 가을만 좀 길어도 조금 좋겠는데 캐나다는 가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9월에도 햇빛이 쨍할 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을이니까 저는 여름 좋아해가지고 햇빛 짱짱 1년 내내 그 바라지도 않으니까 약간 6개월 이상 좀 햇빛이 많이 나고 따뜻한 데로 이사 가는 게 진짜 소원인데요. 오늘은 캐나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6학년 교실까지 안 읽는 교실이 없는 아주 유명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원더는요, 2012년에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퍼블리시 됐어요. 출판됐는데 R.J. Palaccio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2012년에 나온 후로부터 아이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고요. 책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계몽적이에요. 계몽적이기도 하면서 재미도 놓치지 않는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 이 책 원더 같이 한번 보고 리뷰해드릴게요. 이 책은요, 제가 정말 학교 돌아다니면서 본 클래스룸 중에 없는 클래스룸이 없었어요. 3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왜 초등학교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책 읽어주는 시간 가지잖아요. 그런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저학년 때. 이제 5학년, 6학년쯤 되면서부터는 그냥 자기 혼자 읽고 노벨 스터디 하는 책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용도 좋고 그럴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교과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아주 부러워 죽겠는데 책이 유명하니까 책이 이렇게 하드커버로도 나오고요. 그냥 소프트 커버로도 나오고 심지어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사실 저는 책 베이스된 영화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제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책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시고 공부시키시는 학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유치원서부터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한 장에 문장 한두 개 들어있고 뭐 그런 책들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 책들부터 시작해서 챕터북까지 오게 되는데요. 챕터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왜 우리 그 챕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이러면 챕터 1 해서 몇 페이지 나누고 챕터 2 해서 몇 페이지 나누고 그런 책들. 근데 이 원더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원더는 챕터라기보다는 8개의 섹션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섹션마다 캐릭터의 이름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트로 시작해서 Via, Summer, Jack, Justin까지 갔다가 다시 어거스트로 가서 다음에 미란다, 다음에 다시 어거스트로 끝을 맺어요. 왜 보통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작가가 시점을 정하잖아요. 그 point of view라고 해요, 영어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아니면 1인칭 시점인지 2인칭 시점인지 그 시점을 정하는데요. 이 책은 되게 특이하게 8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어거스트의 눈으로 바라본 생활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챕터는 아까 비아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챕터에서는 비아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섹션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이 책 원더는요, 주인공 어거스트가 남들하고는 좀 다른 소년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얼굴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DNA의 뮤테이션 문제였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변형이 심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트가 제일 첫 번째 장의 주인공인데
이 홀북에 물론 이 원더 전체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섹션에서 어거스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거스트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본 것 중에 가장 흉측하고 못생긴 걸 한번 생각해봐라. 내 얼굴은 그것보다 더 못생겼다. 더 흉측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닐 만큼 어거스트를 처음 본 아이들은 빤히 바라보기도 하고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어거스트 자체도 27번이나 서저리 수술을 한 거예요. 얼굴을 고치려고. 물론 그게 성형수술의 느낌도 있었겠지만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의 의미로 어거스트는 수술을 한 건데 근데 더 어거스트에게 상처가 됐던 것은 어거스트의 얼굴이 27번의 수술을 거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도 아이가 살아남을지 못 살아남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얼굴에 27번이나 수술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거스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홈스쿨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그 순간 엄마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어거스트도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어거스트네 아빠는 사실은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우리 아이를 그냥 희생양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엄청 고민을 해요. 하지만 엄마는 어거스트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소셜라이즈도 하고 커뮤니티에 섞일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어거스트를 학교에 보내자고 하고 나중엔 이제 아빠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거스트가 학교에 가는 거를 모두가 반길까요? 당연히 너무 슬프게도 그렇지 않아요. 비처 프랩이라는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거스트가 오기 전에 친구들을 한 3명 정도 불러가지고 학교 투어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2명 정도는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쟤랑 친구하기 싫다.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오게 돼요. 자, 어거스트가 세상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인 거죠. 심지어는 이야기의 중반부로 흘러가면서요. 어거스트가 자신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흉측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역병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어거스트를 터치를 하고 30초 안에 손을 씻고 와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렇게 어거스트네 아빠가 걱정을 했던 대로 사실 어거스트는 학교에 가서 이런 많은 고난들과 역경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왕따 소동의 주범은 줄리안이라는 친구인데요. 줄리안은 사실은 처음부터 어거스트한테 못되게 굴었었어요. 근데 다른 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거스트한테. 어거스트는 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할로윈 데이 때 잭이 줄리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거스트처럼 생겼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얼마나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하지만 어거스트에게 이렇게 나쁜 일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서머라는 친구가 생기는데요. 그 서머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까 제가 3명의 친구를 불러다가 어거스트랑 좀 잘 지내봐라, 투어도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서머는 어거스트하고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온 친구였어요. 어거스트랑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6학년 되면은 사춘기가 오고 점점 아이들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인기가 많네 네가 인기가 많네 그 딱 그 시기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딱 어거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서머가 어거스트랑 친구가 됐다 그랬는데 서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이 너는 어거스트랑 안 놀면 다른 애들한테 인기도 더 많을 거고 친구도 많아질 거고 남자친구도 생길 건데 왜 어거스트랑 노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머가 엄청 고민을 해요. 그때 나이에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이 친구들을 쫓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난 어거스트랑 계속 친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거스트의 친구로 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잭은 줄리안한테 그런 말을 했던 이유가 약간 그 사이에서 친구들, 인기와 친구들
이거하고 어거스트 사이에서 다른 쪽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거스트가 왜 자기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거스트가 자기 말을 들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야, 너 어거스트가 네가 한 말 들어가지고 걔가 화난 거야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잭이 정말 어거스트의 친구였고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리안하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하다가 왜냐면 줄리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니까요. 줄리안하고 다투기 시작을 하다가 줄리안이 그러는 거예요. 야, 걔는 가치가 없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애다. 이 소리를 딱 해가지고 잭이 너무 화가 나서 주먹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주먹 다짐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잭은 어거스트에 다시 친구가 되고요. 겨울방학 끝나고 왔더니 이 나쁜 줄리안이라는 애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쟤네랑 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 되게 웃기죠? 이게 되게 아이들 동화라 가지고 생각해보시면은 너 얘랑 놀지 마, 얘랑 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커뮤니티,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당사자들한테는. 하지만 어거스트는 이제 서머도 있고 잭도 있고 해서 좀 더 수월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거스트한테는 비아라는 누나가 있어요. 어거스트가 5학년이고 이제 그러면 비아는 그것보다 couple of years older 한 7학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누나인데요. 사춘기 소녀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소녀예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한 건 안 봐주고 어거스트만 봤어요. 아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는 한참 사춘기라서 친구랑도 트러블이 있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중학교에 가서 적응도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또 갈대같이 흔들리는 캐릭터예요. 누나니까 어거스트를 보살펴줘야 되는 점도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아이다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어도 그렇죠 사실은. 되게 힘들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 짐들을 견뎌내고 또 프로블럼들을 솔브해 나가는지 정말 만나보셔도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이 책에서. 책의 마지막 섹션까지 오시면요. 다시 어거스트의 퍼스펙티브로 돌아오는데요. 어거스트가 생애 처음으로 슬립 오버를 가게 돼요. 우리 이제 왜 보이스카우트 야영을 하면은 숲으로 야영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숲으로 어거스트도 3일간 자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잭이랑 어거스트가 같이 있었는데 잭이 이제 오줌마리다고 그래서 그럼 저기 가서 놓고 오자 이러고 숲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학교에 좀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의 무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항상 어거스트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얼굴이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왕따를 당하고 불링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학교에서 원래 어거스트의 학교에서 어거스트를 괴롭히기에 여념이 없던 3명이 나타나요.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헨리, 마일스, 에이머스라는 이 3명의 친구가 나타나서 어거스트를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학교에서 어거스트의 인기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남자애들이 한창 사춘기고 허세가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아이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원래 어거스트를 괴롭히던 친구들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한 그룹이 돼가지고 어거스트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5학년 말에 어거스트가 자신의 1년을 돌아보게 돼요. 또 상도 받아요. 제일 용기 있고 제일 친절한 사람이라는 상을 타게 되는데요. 어거스트가 이제 처음에는 학교 가기 싫어했고 학교 갔다가도 울면서 오고 학교에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 왕따도 당해보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는지 뒤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어거스트의 귀에 원더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여기서 원더라는 거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 엔딩과 그 원더라는 제목과 이 마지막에 속삭이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원더라는 책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쭉 말씀드렸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토픽은 다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왜 요새 레이시즘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실 레이시즘을 하는 이유를 보면 나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이 책 자체가 나와 다른 아이가 나타났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좀 네게티브한 리액션이 나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옳은지도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교육상도 좋은 책이고요. 제가 이번 여름에 3학년에서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어거스트에 관해서 디스커션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Gene defect,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잘못돼서 어거스트한테 일어난 일인데 자기들은 줄리엔은 아까 왕따 주동자거든요. 줄리엔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bullying, 그 왕따라는 그 bullying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주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또 책을 읽는다는 거는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보다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를 굉장히 좀 쉽게 만들어줘요. 더욱이나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섹션마다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똑같은 비슷한 이벤트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그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사실 아까 말했던 왕따 주동자인 줄리엔 같은 캐릭터가 일상생활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사실 항상 존재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는 챌린지라던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이들만의 챌린지를 좀 이해가 어렵지 않게 풀어놓은 책이라서 정말 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하도 잘 돼가지고 그 작가님이 또 다른 시퀄들을 쓰셨어요. 뭐 시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연관된 다른 책들이 많은데요. 그 책들도 읽어보셔도 좋아요. 사실상 이 책 원더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모두 들어봤을 만한 책이고요. 그래서 뭐 제 유튜브는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에서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ESL 공부하실 때 또는 뭐 캐나다에 유학을 올 예정인데 공부를 시키실 때 읽히셔도 굉장히 좋을 책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자기가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어른이 되면은 아이였을 때 겪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책 보시면 생생하게 다시 기억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 Bye!